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아교육과 진로취업 교과목 프로그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3에 대해서 강의해드릴 심영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인사팀에서만 한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인사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채용을 담당하는 HRM 부서라고 해가지고요. 인사 관리 쪽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약 3년 전부터 공기업에 자기소개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자기소개서 다 제가 받아가지고 평가해서 다시 보내주는 이런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각 유형별로 면접관을 직접 참여해서 유형별 면접을 실제 참여해서 여러분들 뽑는 이런 과정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작년부터는 공정채용심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공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채용 프로세스 전체를 다 검수하는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길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1부, 2부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동지역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랍권 말 들어보셨나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을 중동지역 또는 아랍권이라고 하죠. 거기 인근에 사막이 또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음료회사가 한 10여 년 전에 이쪽 아랍권 중동 지역으로 진출해가지고 음료수를 팔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광고 시안이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인터넷에도 이 그림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내용이고요. 주변에 사막이 있는 지역이라서 사막에 누워있던 사람도 우리가 만든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 활기차게 뛰어다닌다라는 컨셉으로 광고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잡지에다가도 싣고요. 버스에다가도 붙이고 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안 팔렸습니다. 음료수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손가락이 이상해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시는데 손가락하고 무슨 상관이죠? 네. 머리카락이 왜 삐져나왔죠?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혹시 이거 석유 아닙니까? 시커먼데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정답 말씀드리면요. 아랍권에서는 글자를 쓰거나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나 읽는다고 해요.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사막에서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마시면 뻗어버린다, 죽어버린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저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 처지라고도 하죠. 자기소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채용 담당자의 입장 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부터 그런 입장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는요. 우선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3C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서 실제로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 기업의 입장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에 대한 어떤 말씀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요리하라. 저는 자기소개서를 요리 레시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 레시피를 보고 전문 셰프인 채용 담당자들이 면접에 부를지 또 면접에서는 또 전문 셰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또 요리 비법도 전수해 드릴 거예요. 이런 걸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아교육과 진로 및 필요 역량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요. 이어서 2부에 대한 얘기는 2부에서는 항목별 자기소개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자기소개서 쓸 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또 잘된 내용,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 이런 사항들 말씀드리면서 실제 썼던 이런 내용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작성에 필요한 어떤 스펙? 3C? 자, 첫 번째 C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무적합성입니다. 직무적합성.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곳, 또 하려고 하는 직무,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그 역량,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전문용어로 직무적합성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수행해야 될 업무를 잘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자기소개서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여러분들이 전공한 과도 중요한 직무 역량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강했던 과목들 중에서도 직무 관련된 과목이 많이 있죠. 그런 과목들. 또 필요한 자격증 취득했다 그러면 자격증. 또 외부의 어떤 교육을 들었다 그러면 직무 관련된 교육들도 지식적 측면에서 직무 적합성이 될 수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실습, 또 인턴, 뭐 계약직 경험, 뭐 이런 어떤 직무 관련된 경험들도 다 여러분들의 직무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가장 많이 자기소개서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의 스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이런 직무 적합성적인 어떤 경험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자기소개 쓰실 때 좀 더 앞쪽으로 배치시키는 이런 방법도 되게 좋아요. 뒤쪽보다는 앞쪽으로. 그래서 좀 더 부족한 어떤 경험들을 앞쪽에 배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직무 적합성을 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이런 지식과 경험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어필하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직 적합성입니다. 조직 적합성.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조직 융화력을 갖춘 인재다라고 자기소개서에 기술을 해주셔야지만 면접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조직이나 단체에서 했던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대내 활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조직 적합성 또 조직 융화력 이런 걸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올바른 인성입니다. 올바른 인성. 아르바이트 경험 가지고도 충분히 올바른 인성 어필할 수 있겠죠? 나의 어떤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생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어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3C를 잘 갖춘 게 되고요. 이 3C를 확인하고 면접에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3C 잘 기억하셨다가 자기소개서에 한번 잘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 평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우리가 맨날 써가지고 제출만 하는 것만 신경 썼지 상대방이 우리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의 서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입사 지원서라고 하죠. 첫 번째 서류 전형에서 입사 지원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는데 그거는 크게 두 가지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입사 지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에는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 입력한 사항들이 어떻게 된다? 다 점수화된다고 보셔야 돼요. 다 계량화시키거든요. 점수화 안 시키고 그냥 하는 것은 진짜 아주 조그만 곳에서 한 명 뽑을 때 이럴 때 서류가 한 5장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점수화시킬 필요가 없지만 나름대로 규모를 가지고 좀 조직이 큰 조직이면 아무래도 많은 서류를 가지고 점수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이력서에 입력한 사항들이 다 정량화된다, 점수화된다고 보시고요. 거기에 플러스 자기소개서도 평가 등급으로 좀 나눠져가지고 점수화된다. 그 점수를 합쳐가지고 총점이 매겨진다. 그 총점을 쭉 순위로 나열한 다음에 각 전형별로 배수라고 하죠. 서류 전형의 배수, 그 다음에 필기시험의 배수, 면접에서도 1차 면접, 2차 면접 각각 10배수, 5배수, 3배수 이런 배수가 있잖아요. 그 배수 안에 들어야지만 다음 전형을 갈 수 있죠. 그러려면 점수화를 시키지 않고는 곤란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서는 정량화시켜서 이 점수를 가지고 다음 전형에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력서에 내가 입력하는 사항들이 가급적 점수화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점수화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면 거기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죠. 입력한다는 건 그만큼 본다는 얘기거든요. 신경 써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A라는 어떤 곳은 학점, 외국어, 자기소개서, 자격증, 가산점을 가지고 점수화시킨다는 내부 기준을 갖고 있고요. 자, 각 그 점수화시키는 것마다 비중이란 걸 둬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할 걸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보시게 되면 합격자랑 탈락자 이렇게 점수를 끊었죠. 총점을 매겨가지고 이때 유의하게 보셔야 할 게 뭐냐면 학점 같은 경우에 27점이죠. 합격자. 외국어 22점입니다. 근데 탈락자를 보면 학점은 29점, 2점 더 높고요. 외국어는 22점에 28점이니까 6점이 더 높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왜? 자기소개서가 8점이 더 부족했고요. 자기소개서의 반영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최근의 추세는요. 자기소개서의 반영 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기소개서가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면접 전형에서도 1차 면접 볼 때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2차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자기소개서가 되게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중요하죠. 자기소개서 점수한다는데 그럼 쭉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 해가지고 총점 매기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자기소개서 점수화시킬 때 가장 심플하게 두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매기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비중을 좀 더 전체에서 적게 두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비중을 많이 둔다면 적합 부적합 두 등급으로 나누진 않겠죠. 그래서 한 10% 이내로 둘 때는 적합 부적합 이래가지고 잘 쓰면 적합, 못 쓰면 무조건 부적합 이 두 등급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대부분 다 적합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런 어떤 평가를 하지 않고요. 보통 5등급으로 많이 나누거든요. 물론 A, B, C 3등급도 있습니다. 하지만 5등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5등급 안에서 좀 더 상대적으로 점수를 갖다 차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30% 반영하겠다. 그러면 5등급 나눴을 때 1등급 A등급을 30점을 주고요. 그 다음 2등급을 B등급이라 해서 25점 주고 C등급 3등급을 20점 주고 이런 식으로 차등화시키거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변별력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등급을 쭉 나눠 놓고요. 다 읽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등급을 딱 부여하고 저장 그러면 나는 그 등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급 받은 점수가 어떻게 이력서에 같이 합쳐져 가지고 총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총점별로 쭉 순위를 매겨 가지고 밑으로 세우죠. 그 다음에 각 전형별로 필요한 그 배수만큼 딱 잘라가지고 통보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이런 방식.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등급, A 등급, B 등급 있죠? 여기서 딱 맞는 나의 등급을 딱 부여받고 저장 그럼 나는 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실제로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안 기업에서 만드는 이런 기준안들이거든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고요. 자, C, D, F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하 등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한 등급이라고 보시고요. B, B뿔, A, A뿔 총 5등급 정도로 구분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5등급이 가장 많고요. 자, 최하 등급 받는 방법. 제가 왜 최하 등급이라고 하냐면 전체가 이 기업은 보니까 20점이네요. 만점이 20점 만점인데 C, D, F는 10점 이하로 가잖아요. 10점 이하로 갔기 때문에 거의 최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등급 받으면 자기소개 통과하기 힘들죠. 나중에 면접 가더라도 좋은 어떤 점수를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자, 한 항목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0점이에요. 그래서 항목별로 다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많어. 두 번째 거 갖다가 그냥 5번째나 6번째 항목에다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쓰기 너무 힘들고 하니까. 다 읽습니다. 다 읽고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0점 처리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많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요. 많은 곳에 지원하다 보니까 또 내용도 비슷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갖다 붙이면서 회사 이름까지 또 내가 지원하는 곳의 이름까지 같이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됩니까? 빵점 처리된다. 빵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요거 천자를 쓰래요. 아이 뭐 이렇게 많이 써. 한 300~400점만 쓰면 되지. 감점 당할 수 있습니다. 감점. 절반 미만의 분량 쓸 때는요. 성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면접 가서도요. 면접관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다 보면 내가 성의 없는 지원자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글자 수를 갖다가 몇 자까지 쓰라고 한다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 쓰는 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잃지 않는 방법이니까 그거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최종 점검. 오탈자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자격, 뭐뭐로서 뭐 이런 거 뭐 학생회장으로 써가 맞습니까? 서가 맞습니까? 자격은 다 서지요. 나머지 것은 다 써. 그래서 자격 들어갈 때 항상 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탈자 같은 것도 잘 보시면서 감점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그 자기소개서 작성 원칙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또 등급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기본적인 원칙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인 원칙. 어떻게 쓰는지.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썼던 책에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절대 밤에 쓰지 마라. 이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잘 듣고요. 저녁 새벽에 1시, 2시에 이제 책상에 앉으셨거든요. 한번 써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앉으셨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맞죠? 적막하죠? 주변이. 그리고 창밖을 보니까 비가 와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죠? 앞에 보니까 성장 과정서래요. 지금까지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 어렵게 자라왔어요.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눈가가 촉촉해지고 눈물 한 방이 뚝 떨어집니다. 어렸을 적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자소설. 네.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감성적으로 써진다는 얘기예요. 절대 밤에 쓰지 마시고요. 이성적으로 쓸 수 있도록 초저녁이나 낮이나 이럴 때 쓰셔야 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기분 좋을 때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쓰시자고요. 혹시 AI로 자기소개서 심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AI로? 요즘 AI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자 수를 다 안 채우거나 또 오타가 많거나 또 특정 단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이런 건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I로 자기소개서를 심사할 때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단어 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하고 매칭을 시키거든요. 그게 긍정적인 단어인지 부정적인 단어인지가 어떤 게 더 많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지원자인지 부정적인 지원자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단어들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기분 좋을 때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어떤 긍정적인 문장이 나오지 않고 단어가 나오지 않고요. 실제로 채용 담당자가 잃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들, 뭐뭐 할 수 있다는 주도적인, 성실한, 또 열정을 가지고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자고요. 비록 뭐뭐 할 수 없었지만 뭐뭐는 아닐지라도 이런 단어 쓰시면은 점수 잘 받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요리하라 라는 내용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기소개서는 요리 레시피다라는 제가 좀 결론을 내리고 요 내용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비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리 레시피를 보고 전문 셰프들이 면접에 부르겠죠? 그리고 면접에서 그 내용 가지고 검증하겠죠? 거기서 그걸 통과를 해야지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요리 레시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해물탕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 뭘까요? 네, 라면 스푼 넣으시면 될까요? 라면 스푼 넣으면 맛있습니까? 그렇죠. 네, 신선한 해물 많이 쓰면은 당연히 맛있겠죠. 맞죠? 예, 여기 보면 뭐 가리비, 홍합, 뭐 조개 많죠? 예, 이런 것들 많이 쓰시게 되면 이 자체가 맛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비법,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자입니다. 신선한 재료. 아까 제가 3C의 첫 번째 직무적합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직무적합성.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이런 신선한 재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투하해 주시자고요. 그럼 자기소개서 당연히 누군지 보고 싶겠죠. 면접에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재료가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 했죠? 앞쪽에다 배치시키자, 자기소개서에. 그러면 좀 더 좋은 선입견 가지고 읽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뒤에 조금 직무 연관성이 없는 소재를 쓰더라도 여러분들 점수가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할 때는 앞쪽으로 배치시키자. 이게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근데 너무 없습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지원하시면서 직무하는 소재를, 재료를 좀 더 보충해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자. 두 번째 비법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네. 물회입니다, 물회. 물회 좋아하시나요? 보기에 뭐 드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생깁니까? 저는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색깔도 예쁘고 또 깨도 뿌려져 있고, 만약에 이게 막 이렇게 휘 저어져 있고 뭐 숟가락 탁 꽂아가지고 옆에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나한테 딱 준다면 저는 별로, 그쵸?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 비법이 요리를 치면 데코레이션입니다. 데코레이션. 그럼 우리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데코레이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방법, 줄 띄우자. 뭐냐면 500자, 뭐 1000자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줄, 두 줄, 세 줄 띄우자고요. 문단이 나눠지면. 그럼 보는 사람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숫자 부호로 나누자고요. 숫자와 부호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두 가지 역량을 어필할 때 1점 책임감, 2점 뭐 목표의식, 뭔가 이렇게 키워드로 나눠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둘째, 첫째 콤마 어떻게 하겠습니다? 설명해주고, 한 줄 띄우고, 둘째 콤마 어떻게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주고.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자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매출도 올리고요. 단골 고객도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 줄 띄웠죠.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부호를 써가지고 영어 이니셜로 해가지고 딱 정리했죠. 강점과 그 다음에 기회를 잘 살리고 약점과 위기를 보완해가지고 어떻게? 매출도 올리고 단골 고객도 확보했대요. 잘 보이죠? 가독성을 높여서 나중에 면접 때도 질문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들 요 수학 분석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데 줄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독성을 높이게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해물탕도 먹어봤고 물회도 먹어봤고, 자, 이 요리 저 요리 이 밥 저 밥 다 먹어도 제일 맛있는 밥은 누가 해주는 무슨 밥? 네, 맞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집밥. 왜요?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서 그렇죠. 뭐 어렸을 때부터 쭉 먹었어요. 뭐 익숙해서 이런 게 아니고 엄마의 정성, 진정성이 들어가서 그렇죠. 정성을 다하시자고요. 진정성 있게 정말 진솔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자고요. 재료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접근할 때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누군지 보고 싶거든요. 물론 재료가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걸 활용해 주시고요. 진정성까지 더해지면 좋겠지만 부족할수록 더 이쪽을 신경 쓰시는 게 엄마의 집밥 같은 정성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 유아교육과의 진로 및 필요 역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시 한번 잘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취업 분야 쪽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또 친구들이 많이 갔던 이런 취업 분야가 국공립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로 많이 가죠.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뿐만 어린이집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나중에 뭐 더 전문적인 어떤 학습 능력을 더 키우고자 하는 이런 방향도 있고요. 또 교구 제작소나 방송국, 연구소, 교육센터, 연구원 등 다양한 곳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업 분야가 다양하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좀 선택의 폭을 넓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필요 역량을 갖고 와봤는데요. 유치원 교사가 일을 잘하려면 어린이의 지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잘 이해했던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실습을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어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린이의 다양한 발달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솔직하고 도덕적인 정직성이 중요하다. 자, 필요한 역량 중에 두 번째 정직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직성을 잘 발휘했던 사례 같은 것도 자기소개에 써주면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신체적, 언어적 활동과 이를 자연스럽고 체계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린이의 돌발적이거나 통제되지 않은 상황 등 고도의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고 비판을 받아들이는 인내심과 사소한 부분까지
더 주의 깊게 다루는 꼼꼼함이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여기 키워드로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런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역량들을 바탕으로 기술하게 된다면 잘 쓴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소개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실제 항목별로 썼던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같이 보면서 분석하고 또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갖다 한번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